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18일, 부산 지역에서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과 동네 의원들이 휴진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율은 저조했지만 일부 환자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동구에서 운영 중인 희망 나눔 전방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희망을 나누는 희망 나눔 전방을 소개합니다. 18일 오전 금정구와 부산 진구, 중구 동구 등 부산 중구와 부산 서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부지방 장마는 평년과 비슷한 23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부산 지역에서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과 동네 의원들이 휴진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다행히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라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일부 환자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부산의 대학병원을 찾은 A씨. 개인 병원 의사로부터 큰 병원에 가보라며 진료 의뢰서를 받아 처음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진료는커녕 예약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약을 하러 왔는데 한 대마다 예약이 안 된대요. 안 된다 그래서 그 호흡기니까 전문의한테 가려고 하니까 오늘 갑이 들어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없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18일. 부산에서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율은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교수 270명 가운데 약 6%인 18명이 연차를 내고 휴진했습니다. 동아대병원과 인제대 백병원, 고신대병원도 일부가 참여했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이 정상진료를 보면서 집단휴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 같은 경우도 미리 이제 예약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게 진료도 다 이제 조율해서 크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동네 의원들의 휴진 참여율은 더 낮습니다. 사전에 휴진 신고를 한 곳은 전체 의원의 3.3%, 87곳에 그쳤습니다. 이들 중에는 부산시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서 당일에 정상 진료를 보는 등 실제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현장 점검반을 꾸려 휴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의료원과 16개 구군보건소를 연장 운영했습니다. 정부도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며 피해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9 번으로 연락하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피했지만 의정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과 우려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동구의 행정복지센터 10곳에 희망나눔 전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전방은 단순히 물건을 나눠주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진열된 물건들을 정리하는 한 남성. 보기 좋게 물건들을 품목별로 분류하고 냉장고의 물품들의 상태도 꼼꼼히 살핍니다. 범일일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선 희망나눔 전방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윤석음 씨입니다. 누군가 가져다 놓은 햇감자의 포장 역시 윤 씨의 목. 윤 씨가 정리하는 물건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지역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것들입니다. 진열대가 비워지면 일거리가 늘어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커집니다. 옷이나 신발, 또 라멘, 모든 그 음식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 더우니까 유통기한을 잘 살피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 한쪽 벽면에 김과 라면을 비롯한 각종 물품이 가득 진열된 동구 초량이동 행정복지센터.
어르신들이 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진열장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거나 필요한 물건들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물건을 고르다 보니 어느새 장바구니가 가득 찹니다. 가구당 월 4만 원어치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데 대부분 지역 주민과 단체 등에서 기부한 물품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진열해놓고 마음대로 골라가도록 이렇게 하니까 더욱더 좋습니다. 편리하고요. 없는 생활에 이런 걸 도와주시니까 큰 도움이 되죠. 둘이 사는 것뿐만 아니고 동주민이 여러분이 같이 사는 기분으로 아주 좋습니다. 지난 2017년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된 희망나눔 전방은 현재 10곳으로 늘었고 올 하반기 2곳이 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홀로 사는 어르신 등입니다. 희망 전방이 의미가 큰 건 단순히 물품 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방 이용자는 복지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결정 등 공적 서비스 연계나 일자리와 복지정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동구청은 관주도를 넘어 주민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어떤 생활 속 복지 사업을 통해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구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를 구현하고자 10사람이 밥 한 숟가락씩 보태 한 그릇을 만든다는 속담처럼 지역 주민들의 작은 정성이 이웃 간의 정을 되살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울긋불긋한 색과 모양으로 인해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수산물, 바로 멍게입니다. 멍게는 이맘때가 가장 통통하게 살이 올라 맛있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민들이 생산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것과는 달리 수산물 소비는 멈춰서 힘든 상황입니다. 올해 남해안 멍게는 7월 초까지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입맛도 챙기고 어민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 줄마다 빼곡하게 달린 붉은 다발. 선별기를 지날 때면 마치 꽃잎처럼 툭툭 떨어집니다. 지난 2년간 깊은 바닷속에서 키워낸 바다의 꽃 멍게입니다. 수확철 되면은 짤만 되면은 진짜 좋죠. 온 가족들도 살기도 편해지고,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좋고. 하지만 밝은 표정 뒤 자식 같은 멍게를 보는 어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해안은 전국 멍게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지역. 2월부터 출하를 시작했지만 3, 4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더니 5월엔 출하가 몰리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소비라도 되면 문제없지만 위축된 경기에 소비 심리도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멍게는 남해안에 시작해 경북과 강원으로 올라가며 연중 생산되지만 여름 먹거리라는 인식도 찬물을 끼얹는 상황입니다. 2년 전 고소온 등의 수확량 피해까지 겪었던 어민들은 멍게가 소비자들에게 잊힐까 애를 태웁니다. 사실은 올해 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전년도 후쿠시마 문제 때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국내 수산물인 멍게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멍게뿐만 아니고 우럭이나 또는 장어나 여러 수산물이 있으니 우리 국내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풍미를 선보인 봄멍게가 통통하게 살이 올라 지금이 가장 맛있는 시기라는 어민들. 지금 5월과 6월이 멍게 가장 제철에 맛있는 시기입니다. 많이 드세요. 힘든 현실 속에서도 멍게 어민들은 식탁에 올릴 바다의 향기를 피워내기 위한 노력만큼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18일) 오전 10시 30분 금정구와 부산 진구, 중구, 동구 등 부산 중부와 부산 서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부산은 18일에 이어 19일에도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고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내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19일 제주도에 올 첫 장맛비가 내린 이후 남부와 중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올해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남부지방 장마는 6월 23일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가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주거지역과 무더위 쉼터 현장을 점검하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산진구 쪽방상담소와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하는 남구 경로당 등을 방문해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숙인 공동대응반과 현장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또 미등록 경로당을 포함해 경로당 2,605곳에 7월, 8월 2개월간 월 17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임시주거비를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진행한 세븐비치 어식 챌린지 광안리 편에 4천 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발바닥의 건강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중점으로 도시 속에서도 자연과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해운대와 광안리에 이어 9월에는 다대포, 11월 송정에서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총 7개 해변을 모두 돌 계획입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부산 시내 초등학교 306곳 전체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감찰을 진행한 결과 78개 보호구역만 관련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감사위는 228개 보호구역은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돼 16개 구군 모두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하게 설치된 사례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 시종전 표지가 다른 위치에 설치되어 있거나 시점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또 시점 표지 하부에 노면 표시가 되지 않은 곳 등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지방도 1030호선 창원 부산 간 도로의 대형차 통행료가 다음 달부터 100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0시부터 대형차 통행료는 2,100원에서 2,200원으로 오릅니다. 하지만 경차와 소형차, 중형차 통행료는 기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통행료 인상은 사업 시행자인 경남 하이웨이와 경남도가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하며 이뤄졌습니다. 부산시가 보행 환경을 위협하던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철제 맨홀 뚜껑으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외부 충격이나 노후에 따른 균열에 취약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전수조사해 16,191개의 뚜껑을 강도가 높고 안전한 철제 맨홀 뚜껑으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맨홀 뚜껑 교체와 연계해 여름철 집중호우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해 우선 준설 대상지를 선정해 도심 하천변과 저지대의 하수관로와 맨홀 준설을 마무리했습니다. 7월부터 양산에서는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양산시는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기준을 자녀 수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양산에서는 2자녀를 둔 가정도 문화체육센터 이용료 50% 감면, 돌봄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65일간 개최되는 2024 부산 비엔날레 최종 참여 작가가 공개됐습니다. 부산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어둠에서 보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 총 36개 국가에서 78명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부산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부산 근현대 역사관, 한성 1918, 초량제 등을 활용해 원도시 밀원에서 개최되며 베라메이와 필립 피로트가 전시 감독을 맡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